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에 이르는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물론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돈을 벌어 다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서울고용노동청의 박종길 청장을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아난다. 중소기업이 사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국민들의 일자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을 제가 직접 만나는데요. 중소기업과 일자리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다는 말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도 좀 실감하시나요? 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자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민원센터에서 저희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요. 청장님 더 자세한 얘기 올라가서 나누실까요? 그러실까요? 네, 올라가시죠.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오늘 중소기업에 대한 해법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청장님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더운 여름입니다. 어떻게 잘 건강관리는 하고 계세요? 예, 다행히 뭐 이렇게 중간중간 비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더위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끝났어요. 이제 더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고용률, 취업 시장에서의 장마는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루합니다. 국정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이잖아요. 이걸 달성을 하려면 국가 경제 견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 고용이 좀 살아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심이 많으시죠? 이 고용률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연령으로 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근로자들 숫자를 따져보면 한 2,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비율을 내보니까 고용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도 낮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용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 인구의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6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선진국은 다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70%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자리에서도 88%가 사실은 중소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88%가 잘 돼야 88%가 90%가 돼도 좋습니다. 이게 자꾸 비중이 늘어나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이 88%를 차지하는 이 부분이 잘 성장이 돼야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률이 제고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얘기 청장님 참 많이 듣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직자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또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수출기업하고 내수기업, 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이런 그 산업시장의 이중구조화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이중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은 사실 충분히 지불하고 싶어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또 정부가 대표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지원도 많이 하고 인식도 개선을 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들도록 전 사회적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뭐 불지에 삼성, 현대, 뭐 이렇게 LG 이런 등등 기업이 있지만 물론 그 기업도 앞으로 잘 되겠지만 정말 비전 있는 중소기업이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그 기업의 어떤 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기업이 기술력이 어떤지, 비전이 있는지, 내 적성하고 맞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한번 제가 도전해 보라고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작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 불일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일치가 되는 원인 3가지를 꼽았는데 그중에서 숙련 불일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술, 숙련의 정도와 이 중소기업이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숙련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도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중소기업에서 이제 어렵사리 사람을 이제 구했는데 실제 이제 생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활용이 안 됩니다. 적어도 2년 정도는 연말을 지키고 훈련을 시켜야만 그 인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부에 세수하기 위해서 그 기업하고 학교,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실업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 기술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칠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제공돼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찾는 우리 많은 청년 구직자들 그리고 쓸만한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좀 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요. 청년들은 이제 평생을 앞으로 60세 이상, 70세, 80세까지 일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직장을 보지 말고 어떤 직업의 개념에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이제 고민해보고 그것이 뭐 대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소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가 많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중소기업에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나름에 따라서 선호하는 직종 또 비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고 적절한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 보물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보물 같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또 찾을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보물 같은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